그래서 이제 이 조국 혁신당 대표도 이해관계가 맞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 6.3 선거에서 어떻게든 다시 정치권에 자기가 일정 부분 들어와야만이 자신의 정치적 또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청로 당대표와 의기투합은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 진압군 이 사실상 전준철 변호사 2차 특검을 갖다가 이제 자신의 핵심 측근인 이성윤 최고위원의 그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결론은 진압군에 완전히 제압당하는 그런 형태가 된 건데 아마 정치적으로 좀 데미지를 가집니다. 이런 부분. 명청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한번 보면은 그 이제 조금 화두가 됐던 게 반명입니까? 만찬장에서 이제 반명입니까? 그때 박수현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95%의 농담과 5%의 뼈가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게 95%의 농담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50% 이상의 뼈가 지금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국회가 입법이 느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거는 국회 전체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지금 다수 여당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정청래 대표, 이 민주당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 못하고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2차 경고가 사실 간 거고 세 번째가 이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당내 갈등을 보통 저는 내홍과 내분과 내전을 좀 구분해서 보거든요. 내홍은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 내분은 편을 갈라서 싸우는 상황이고 내전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내전 중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은 상대를 죽여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미 내분을 넘어서 내전으로 갈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었다. 이게 더 진행되면은. 만신창이 정청래 대표, 배지 꿈이 날아가 버린 조국 대표 이렇게 좀 이번 사건을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조국 대표로서는 6월달 재보궐 선거를 좀 기대를 하면서 민주당에 합당을 하게 되면 내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되면은 배지를 달고 내가 국회 본회의장에 앉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국회 내에서 세력을 형성을 해가지고 2028년 배지 한 번 더 달고 2030년 대권의 꿈으로 향해 갈 거야. 이런 로드맵을 정해놨는데 그것이 이번에 좀 헝클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대표는 상당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권력의 견제. 그거에서 못 견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되면서부터 주장했던 당원 주권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행동을 했어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국 혁신당 합당합시다. 협상장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원들 얘기 안 들어봤습니다. 당원들 얘기도 취합을 안 했습니다. 최고위원들과 논의도 안 했습니다. 대통령과 긴밀하게 상의 안 했습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거든요. 그런 것을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권력이 견제한 것인가? 결단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는.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 죄송합니다. 의원들 뜻 모으고 당원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렇게 한 발로 뒤로 물러섰잖아요. 그것은 리더십과 지도력에 상당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정청래 대표가 뼈아프게 생각할 대목이 이거예요. 진보 진영의 민주당의 대형 스피커, 도우미 역할을 하는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가 참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 게임에서. 누구 편을 들어줬습니까? 당 찬성 쪽으로 갔죠. 정청래 대표 편 들어줬어요. 그랬는데도 좌절이 됐습니다. 그럼 정청래 대표로서는 이거 큰일 났다. 나의 당대표로서의 지위, 그리고 8월달 전당대회에서 연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대단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좌파의 권력투쟁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또 보수 진영의 권력투쟁하고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죽여도 그냥 제명하고 인정사정 없이 이제 보내버리는 게 또 그 방식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원래 이게 대한민국 헌정 한 78년 되지만은 보수 진영이 그래도 50년 넘게 집권한 그런 정치적 역량과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당내 갈등을 가지고 당헌 당규로 이렇게 징계로 가지고 정치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시대가 세월이 변하니까 또 이런 변화도 온 건데 정청래 당대표가 저는 지난 20일 날 이걸 전격적인 이런 합당 제안을 할 때 두 가지를 걸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원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거기까지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 성공을 위해서 또 딱 그렇게 달았어요. 그게 좋아요. 근데 두 번째를 보여줘요. 두 번째가 다음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지난번에서는 뭐 따로 치렀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한 몸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정권 출범한 지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다음 정권 재창출을 갖다 자기 친정집에 그래도 그렇게 믿고 있는 당 대표 입에서 이미 자기 권력 구도를 어떻게 창출을 할 건지 그것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대단히 불쾌한 내용이죠. 영린을 건드렸다. 영린이죠 이거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로 시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업데이트된 거는 뭐 가장 업데이트되다기보다 좀 화제가 됐던 거죠. 한종훈 전 대표가 그저께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15,000명 정도 모여서 아주 성황리에 잘 치른 것 같은데 한종훈 전 대표 얘기가 저는 이제 당적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풀에 꺾여 그만둘 거라는 기대는 접어라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할 수 있을까 또는 할 것인가 거기에 국민의힘은 영향을 어떤 정도로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해보죠. 그러게 이게 온실 속의 하초는 끈질긴 그런 생명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동설알에 그냥 풍찬노숙하면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려진 이 상황을 가지고 대중 정치인으로 이렇게 거듭 태어나는 어떤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진정성을 또 보여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잠실 북콘서트는 뭐 토크 콘서트죠. 이거는 뭐 대성황을 이루고 성공이지만은 팬덤에 의한 성공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정치는. 근데 정치인들은 특히 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대중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대중성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번 잠실 이런 토크 콘서트 이런 어떤 방식 이거는 국민 전체 대중들에게는 영합하는 어떤 그런 감동이라든지 이거는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한동훈 그 측근 인사들에게 다시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하지 마라. 처지가 갑갑하고 답답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지층 모아놓고 이제 응원 받고 거기서 힘내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현역 정치인 중에 저렇게 한 16,000명 자발적으로 모이게 할 수 있는 돈까지 내가면서 그런 정치는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큰 자산인데 반찬은 맛있는데 밥은 설이 걷고 국은 싱거워요. 그래서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더 성장하려면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고요. 국회 내에서 본인을 결사적으로 따르는 의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둘 다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본인 배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활동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배지를 달고 싶어 해요. 출마하고 싶어 해요. 6월 달에 재보궐선거 지역 몇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나갔을 때 당선되지 않을 지역에 나가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다. 정치적인 제2차 사망선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구 경북이나 부산 지역에 당선될 만한 유리한 지역이 아니면 출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당분간 정치적인 휴지기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라방하고 정치적인 토크 콘서트하고 지지자들한테 응원받고 뭐 언론 인터뷰 몇 번 나오고 그런 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유명한 말을 하셨잖아요. 정치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빠지면은 나에게 기회가 생겨. 장동혁 체제가 과연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까? 치르고 난 다음에 대패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장동혁 체제는 물러나고 한동훈 대표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것을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반 한동훈 정서가 너무 강해요. 예, 그거를 본인이 그 어떤 그 불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낮추고 그리고 어떻게 보수 정당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할 수 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된다. 뭐 콘서트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상심에 있는 지지자들 위해서 한번 뭐 으쌰으쌰 할 수 있죠. 근데 뭐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죠.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트로트 가수를 해야지 콘서트를 계속 하려면은 정치를 할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마땅히 할 게 없는 게 한동훈 대표의 최대 고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이라고는
존재가 국민의힘 전체를 달라지게 하지 못할 거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 국면에서 아주 이 괴로운 역할, 손톱 밑 가시 같은 역할을 국민의힘에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민주당 쪽에서 은근 걱정했던 건 이 논란과 과정 속에서 비대위가 들어서는 걸 제일 걱정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장동혁 민주당의 체제로, 걱정. 예, 장동혁 체제로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것 같으니까 큰 걱정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쨌든 우리 민주당도 있었던 지금 이제 내부의 논란 이런 거 빨리빨리 수습하고 더 다른 논란의 여지 남기지 말고 민생으로 또 지방선거 준비로 착착 이렇게 좀 갖춰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체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어떤 평가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 체제로서 이 선거를 치러 가는 과정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장동혁 대표 체제도 6.3 지방선거로서 예언 중도층의 이런 소구를 가지는 그런 확장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윤석열 긴거리 가지고 어떻게 6.3 선거를 치릅니까? 이거는 깔끔하게 지어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문제는 그걸 지어내는데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쇄신, 그러니까 진정성 이런 걸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는지 그걸 이제 국민들은 또 지켜볼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장동혁 대표는 도구예요. 구구의 도구고요.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입장을 표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그 김민수 최고위원의 유튜브 시점은 좀 전날이지만은 네. 이 발언들이 사실은 전환기 씨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 전환기 씨 그 방송에서 고성국 TV 여러 보수 우파, 강경 우파들 이제 연합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한 건데 그들을 사실상 설득을 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사실상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환기 씨가 그래서 나중에 폭로를 했잖아요. 폭로가 아니라 본인은 의기양양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김민수 최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은 지금은 어쨌든 거리를 둬야 되고 하지만은 당신들은 열심히 강경 보수 구구파들을 열심히 하십시오. 윤호개인들은 열심히 하십시오. 이거를 눈치가 없는 건지 전환기 씨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그걸 또 본인이 얘기를 해버리면서 이게 이중 플레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윤석열과의 절연이 아니라는 게 다 확인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요구받고 있으니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이 확고하면 본인이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사실 이게 잘못된 당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장동혁 대표는 그게 없어요 지금 아예. 그렇기 때문에 오직 생명 연장의 꿈만 가지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단식 투쟁이라고 하는 상당히 거창한 투쟁을 해서 8일 만에 막을 내리고 결국 한동훈 하나 제명한 걸로 모든 게 이제 끝나 버렸고요. 저런 식으로 당을 분열시켜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직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른바 손모가지 걸라는 타짜 리더십이잖아요. 그런 식의 리더십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본인이 계속 이끌어 갈 수 있겠냐. 근데 방금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구구 유튜버들 몇몇이서 이렇게 이제 으름장을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쩔쩔매는 수준이 이미 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은 만에 하나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가 들어서면 그건 큰일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냥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갈짓자 행보를 하다가 그 지방선거 이제 치른다. 그리고 좀 인재 영입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시대전환 했다가 태세전환으로 끝난 조정훈 이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 지금 이 당의 리더십과 이 당이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서 어느 인재들이 영입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머릿속에는 지방선거 승리는 없는 것 같고요. 당권 유지, 당권 공고화 이런 것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계속 비판을 해왔는데 최근에도 그런 모습 보여줬죠. 내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직을 걸어라. 정치인에게 할 말입니까?
당대표는 지도자적인 입장이잖아요.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퇴하라는 얘기 들어야죠.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반성도 해보고 내가 사퇴하면 안 된다.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 설득을 해야죠. 근데 같이 내기하자고 그래요. 우리 대통령 뭐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겠다. 막 대통령 사퇴해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장관한테도 막 그러잖아요. 그럼 앞으로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사퇴해라 그만둬라 그러면 당신은 그럼 뭘 걸 거냐. 이런 꼴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병현 대표 머릿속에는요. 협박, 고집, 원한, 보복. 누구를 향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 편을 드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것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의 배설을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직을 이용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원한을 성취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때까지 바뀔 수가 없고 3월 1일 날 네. 당명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네. 맛이 없는 집이에요. 종업원도 불친절해요. 그리고 뭐 주방장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음식점이에요. 간판만 바꿔단다고 손님들이 거기를 또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이 상태대로 가면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 봅니다. 장성철 소장께서도 상당히 뼈아픈 뭐 지적을 해줬지만은 이제 그래도 보수의 본선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의힘이 263 지방선거 여기서도 만일 대표를 해버리면은 2030년 쉽게 말하면 수권 정당으로서 대선 기반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재작년 총선 실패, 작년 뭐 행정 수반 대통령 권력 날아가 버리고 지방 정부 권력마저도 완전히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은 어떤 기반을 가지고 다음 총선이든 대선이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대목에 그런 많은 비판과 또 어떤 평론가들의 지적이 있는 부분 이를 이제 정말 많이 곱씹으면서 이제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정신을 차리려면은 충분히 져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지다 보면은 당원들이 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진짜.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엔 아직도 당에서 주류는 윤어게인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패배를 하지 않아서 제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지금 선거 치료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